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IT 관련 전문가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 금융과 경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에런 아놀드 의원은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 루시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의 해킹 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s a substantial revenue stream relative to their traditional. I guess we could say that cryptocurrency, is a significant component of that. 아놀드 위원은 그러면서 가상화폐 가격과 돈 세탁 역량은 북한의 해킹 동기를 제공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 후 돈 세탁 과정을 정교화하면서 이를 성공으로 보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상화폐 가격 역시 북한이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놀드 의원은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확보로 전문가 패널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특히 IT 분야 파견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앱 개발이나 웹 스크래핑 등을 맡고 있으며 해킹 수익 자금에 비해 버는 돈은 적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당한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DPRK continues to have significant overseas labor networks. IT labor is another sort of significant area. And a lot of that, the IT labor is predominant again in China, East Asia, Russia, Eastern Europe. 아놀드 의원은 또 각국의 제재인과 관련해서도 허점이 많다면서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벌이는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활동을 예로 들며 민간 금융기관 차원의 주의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ey've switched to a new trading name, but they haven't quite switched the domain yet, and so they'll use their old email address on a contract, or bank, account, bank application. 아놀드 의원은 이어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모두 중단된 상황을 거론하면서 현재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들여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제재비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올해 3분기까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운영과 관련한 지원단체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과 협력국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신중히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지연되느냐는 질문에 지연은 아니라면서 중요한 결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북한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과 협력국에게도 심각한 도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과거에 시도됐던 대북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길 원한다면서 이전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전략에 대해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도 폭넓은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피지 주재 미국 대사관이 지난달 24일부터 4월 1일까지 피지 내 민간 금융기관과 통신사, 정보부처, 사이버 보안 전문가 등 37명과 함께 북한의 공격적인 해킹 기법에 대한 가상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지 주재 미국 대사관은 7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이번 행사는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대기 위한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전술과 기술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자금 조달과 돈 세탁 목적으로 계속 피지를 사이버 공격 대상국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유엔의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보안 태세가 취약한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단기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는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를 어렵게 해 영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열악한 상태를 감안할 때 이런 관계가 단기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씁쓸한 관계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과의 효과적인 3국 협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열악한 한일 관계는 대북 정책 협력은 물론 중국 부상에 대응하는 미한일 3국 공조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한일 3국 공조를 장려하고 양국 간 이견 해소를 촉구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한국 간 관계 개선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미국 지도자들의 접근 방식에 따라 변화됐다면서 일반적으로 미국이 외교로 북한에 관여할 때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일본인들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포기를 확신하지 않으며 미북 관계가 좋을 경우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익이 소외될까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몇 년간 국제 환경은 미일 관계 조정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도전과 위협은 더 날카로워졌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쿼드 4개국 모임을 추가적인 이점으로 여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종종 사이가 좋지 않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긴밀한 3국 협력에 대한 미국의 동료에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P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보 문제를 담당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례 만났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는 북한이 내놓은 또 하나의 헛된 약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 볼튼 전 보좌관은 8일 VOA 워싱턴 톡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식 톱다운 외교 방식을 이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탑다운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무적 접근의 바텀업 방식도 김정은의 핵포기 약속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 합의에 맞춰져 있다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과 유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정권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는 새로운 것이 없다면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내놓은 또 하나의 헛된 약속이라고 지적하고 실제 비핵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튼 전 보좌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으로부터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진 USB를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USB 논란의 핵심인 북한 측 원전 건설 계획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약 한국 정부가 북한에 그런 것을 고려했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과거보다 악화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6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83%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중국을 안보 파트너라고 답한 응답은 1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경제 위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0%로 경제 파트너라고 답한 37%보다 2배가량 많았으며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서는 10점 만점 중 미국이 6.4점을 받아 가장 높았고 중국은 3.6점을 받아 3.7점인 일본, 3.5점인 북한과 비슷했습니다.
한편 한국인 응답자 4명 중 3명꼴인 74%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군 주둔이 영내 안정에 기여한다고 답했으며 84%는 미군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